개념을 160쪽은 잘 풀리지? 인수분해는 안 되면 근해공식이니까. 근해공식도 b가 짝수면 짝수공식 쓰면 되는 것이고. 107쪽에 필수 1번 괜찮았지? 그치? 네. 100 필수 2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인데 2차 계수 A 자리에 무리수가 좀 들었어. 뭐 한두 두 개짜리. 이거 풀어보래. 너네가 2차 방정식이니까 제일 먼저 뭐 시도하겠어? 인수분해 시도하겠죠. 인수분해 시도해 본 사람 꺼내봐. 없을 거야 잘. 왜 이렇게 되면 인수분해 어떻게 해? 그치? 근데 그러고 나면 뭐 할 거다? 뭐 할 거야? 근해공식 가겠죠. 그치? 근데 근해공식 한번 써볼게. 봐봐. x가 2 곱하기 a 이 짝수도 아닙니다. 2 곱하기 a 값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마이너스 값 루트 2 더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하시고 이 안에서 이거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바로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2 이렇게 올 거 아니야? 그치? 이런 데는 유리화 시키면 괜찮거든. 나중에 할 수 있거든. 문제는 이 루트 부분이지. 루트 부분이 계산이 끝날 수 있어야 결국 답 정리가 되고, 이 루트 부분이 정리가 안 되면 마지막 답을 못 쓸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 근호 안에 있는 이 식만 잠깐 볼게. 그러면 이거 전기하면 2 더하기 1 3에다가 더하기 2 루트 2 마이너스 4 루트 2 그리고 플러스 아니다 2배 있구나 8이죠. 8 루트 2 마이너스 8 루트 2에 더하기 8 이렇게 나와. 여기까지가 11 마이너스 6 루트 2잖아. 근데 그것이 근호 안에 있잖아 사실. 그래. 여기까지가 뭐 틀린 건 아닌데 이것을 루트 밖으로 못 나간다는 소리야 니네가 지금. 그치? 그러니까 개수에 무리수가 들어갈 때는 피곤한 데가 어디냐면 이 루트가 있는 그 부분이야. 예? 루트 비제곱되기 사이 부분. 요게 정리가 돼야만 계산이 끝나고, 정리가 안 되면 근해공식으로 마무리가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무리수 개수가 들어갈 때는 이 부분을 한번 계산해봐. 다 쓸 거 없이 여기만 계산해봐. 혹은 이 근호 안에식만 계산해봐. 비제곱별 사이식. 그것이 제곱수가 되거나 해서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계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마무리 못해. 알겠어?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근해공식으로 쉽지 않으니까 인수분해 해야 돼. 인수분해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습니다. 괄호 써있잖아? 그치? 루트 2 마이너스의 한 개와 1 하면 돼. 괄호 써야 돼, 바로. 이해해? 난 x 안 쓰잖아. 뭐 2는 뭐 1, 2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뭐 1, 2 아니면 2인데 이거 마이너스인 걸로 봐서 마마겠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써보자. 이렇게 계산하는 결과 두 개를 더해서 뭐 나와야 돼? x의 계수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이 나올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나오려면 어떻게 할까? 마이너스 나오면 이쪽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치? 그러면 바뀐 거 아니야? 이쪽이 그거 같은데?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자. 잠깐만. 그러면 2루트잖아, 2루트. 이것도 안 되지. 그러면 다시. 마이너스 1에 루트 이렇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 그럼 이쪽이 마이너스 루트 2에다가 플러스 1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2잖아. 맞지? 더하면. 그치? 그럼 하면 돼. 이 자리가 x가 있겠고 x 있겠죠? 그러면 식은 요식하고 요식을 곱해가지고 0이다라는 식으로 인수가 되겠지. 이해돼? 너네가 이거 안 될 거라서 하지만 이렇게 써서 하다 보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은 한번 쓰면 루트 2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 괄호하고 x 마이너스 1은 0으로 인수분해가 된 것이고, x는 얘가 0이다라는 식에서 x는 뭐야? 이런 분의 2겠죠? 그래서 x는 루트 2 마이너스 1분의 2 이거 하나와 1 하나 나오겠지? 그치? 유리화시키겠죠? 유리화시키면 분모분자에 루트 2 플러스 곱한다. 이때는 1 될 거고, 여기가 이게 답이죠.
x는 그래서 2 루트 2 더하기 2 하나와 1 나온다. 이렇게 끝내면 되겠다는 소리야. 이해했나? 개수가 물수가 들어오게 되면 인수분해 식을 보란 소리야. 책에서는 2차 개수를 좀 편하게 만들고 싶어서 양변에 은음의 켤레식을 곱하라고 하고 있는데 굳이 안 해도 돼. 그냥 하면 됩니다. 잘 안 나오지만 혹시 이렇게 나오면 근해공식을 처음부터 쓰기 전에 근해공식을 도전을 해봐. 네? 이 부분이 정리가 되면 정리가 돼서 루트 밖으로 나갈 수 있으면 그러면 그대로 가시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인수분해를 해서 가도록 해라. 그렇게 알려주고 싶다. 212번 한번 도전해봐. 인수분해. 해봤긴 하겠는데 많이 막혔을 것 같아. 212번. 나오지 않냐 그냥? 이 플러스 루트 3은 1과 2 플러스 루트 3의 곱인데 꼭 괄호를 꼭 쳐다 쳐. 안 그러면 부호 미스나. 여기는 당연히 마마겠죠. 이거 나와야 되니까. 그치? 이렇게 해보니까 정확히 나옵니다. 값이. 그치? 그럼 인수분해를 다 해서 쓸 거 없이 여기다 x 딱 쓰고 나서 괄호 곱하기 괄호잖아. 그치? 얘가 0이다 하나 쓰면 얼마야? x 빼기 1은 0이니까 x 1 하나 나오겠고 얘가 여기다 하나 쓰게 되면 뭐야? x 찾는 거니까 x는 요런 분의 1이겠죠? 그치? 그래서 x는 2 플러스 3분의 1이다. 유리화해서 2 마이너스 3으로 가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해했죠? 특이한 거 좀 넣는 거야. 주로 여기 지나가고 나면 이런 거를 잘 볼 일은 없습니다. 자, 3번.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1이다. 근이라는 것은 2차 방정식을 만족하는 x값이야. 특히나 x에 대한 방정식이니까 x가 변수고, 그지? x는 1이라는 것이 근이면 x는 1은 요 식에다가 대입했을 때 이 식을 만족하겠죠? 승호, 그지? 그렇게 해서 a 찾고 a를 여기다 집어넣고 풀어라는 소리죠. 다만 조심할 게 있어. 자,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써지면은 이 앞에 차수에 대한 말이 없지. 1차, 2차 말이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서는 이 a가 0일 수도 있습니다. 최고차 개수에 미수가 붙으면은 얘가 혹시 0일 수도 있는가를 봐야 되고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앞에 차수에게 있나 봐야 돼. 이건 a가 0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에 2차가 붙는 순간 2차 개수는 0은 아니겠지? 맞지? 따라서 2차 개수에 미수가 붙으면은 혹시 여기 앞에 이거 있나 봐야 돼. 2차 붙었죠? 이거 0 아니잖아. 그럼 따라서 제일 먼저 시킬 거는 2차기 때문에 a는 1은 아니야.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 x에다가 2를 대입하겠죠? 근이니까 대입하면은 a-1에 1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1에 플러스 2a 마이너스 2가 0을 만족한다. a번은 2차 방정식이네. 자, 5번 넘어갈게. a제곱 여기가 3a야. 3이 넘어가서 마이너스 3a고 상수항은 사라졌고 넘어가면 더하기 2는 0이다. a 마이 a 마이 그래서 a는 1과 2 나오죠. 여기서 이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a는 2만 되겠죠. a가 2가 나오면 뭐 집어넣고 4 넣고 풀라는 소리인데 인수분해 안 되고 근해공식 일단 가라는 소리죠. 짝수공식 안 나가 짝수공식으로 한번 불러보자. x는 아니 근을 구하라고. 마이 1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4. 그렇죠. 이게 안에가 마이너스 3이죠. 그래서 루트만 3이니까 1 풀마 루트 3 곱하기 i라고 쓰겠죠. 잘했습니다. 서로 다른 도도 나온 거야. 그러니까 혹시 두 개 나왔을 때 둘 다 되는지 하나만 되는지를 꼭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별건 아니지.
밑에도 뭐 비슷했을 것 같아. 그다음 이거 저번 시간 했지? 넘어갈게. 216번 하나 보자. 216번은 이제 한식에 절대값 2개 들어가. 이거 좀 어렵습니다. 어렵고 약간 중위권을 벗어나고 싶으면 이거를 할 줄 알아야 돼. 자, 저번 시간에 잠깐 일단 이 식은 절대값과 루트 x제곱이 포함된 2차 방정식이지? 그지? 근데 되게 뭐 어려워 보이는데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중요한 얘기가 루트 x제곱 중학교 때 많이 봤는데 얘는 뭐랑 똑같은 식이라고 그랬을까? 절대값 x랑 같은 말이라고 그랬지? 이거는 절대값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 이항시킬게 얘부터 쓸게.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x 마이너스 2가 x제곱 여기까지 써놓자. 여기까지가 는 x제곱이지? 원래는 이 x제곱 왼쪽으로 다 이항시키는 게 맞거든? 근데 이게 얘네가 넘어가면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 붙지. 그래서 지금 처음에 할 때는 얘네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서 일부러 그냥 이 앞에 플러스 만들고 싶어서 x제곱을 남긴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이 절대값 x를 풀어내려면 절대값 안에 있는 x가 0 이상일 때와 그렇지 않을 때로 구분하죠. 그지? 그러니까 수직선을 딱 그렸다고 치면 어딘가 0이 있어. 여기가 2가 있어. 너무 붙었다, 그치? 여기다 할게. 여기 0. 0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절대값 x는 그냥 x고 0보다 작으면은 절대값 x는 마이너스 x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내려면 x는 0보다 큰지 작은지가 매우 중요해. 그래서 법위를 2개 나눌 거라고 했잖아. 그지? 2개. 그 다음에 얘 풀어내려면은 이 x-2가 0 이상인지 아닌지가 중요해. 그지? x가 2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지. 따라서 2보다 큰지 작은지를 가지고 구분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나누는 x의 범위를 나눌 때 기준이 되는 값이 0과 이 두 개야. 그래서 수직선에 있는 모든 수들을 분류할 때 0의 왼쪽에 있는 수와 0과 2 사이와 2의 오른쪽 세 가지로 구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얘만 있으면은 2의 왼쪽, 2 오른쪽으로만 했잖아. 근데 그게 이제 두 종류니까 어쩔 수 없이 세 가지로 구분한다는 소리야. 자, 그럼 어떤 식으로 하는가? 처음이니까 친절히 가볼게. 처음에는 0보다 작은 쪽 이렇게 먼저 합니다. 첫 번째 여기다 쓰잖아요. 여기다 쓰잖아. 그렇게 해서 0이 있다고 치면 0보다 작은 x 첫 번째. 두 번째 합시다.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0이 있고 2가 있다면 0과 2 사이이긴 한데 등호를 0에다 넣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등호를 넣고 여기 등호를 빼고 이렇게 보면 여기다 소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0이 있고 2가 있다고 치면 2 포함해서 오른쪽 가는 범위 그러니까 x가 2보다 크다 때 이렇게 나눕니다. 뭐야? x가 0보다 작을 때지? 여기는 2보다 크거나 같은 x 이렇게. 범위를 나눌 때는 겹치지 않고 빠짐없이 나눠야 되는데 이 검은 점을 어디 둘 것인가에 대한 이제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겠지. 근데 수학할 때 보통 일반적으로 왼쪽으로 갈 때가 빈 등호람이고 오른쪽 갈 때가 등호를 넣어. 그러니까 작다 쪽에 등호를 빼고 크거나 같다 쪽에 등호를 넣는 게 약간 습관 같은 겁니다. 습관. 알겠죠? 여기다 등호를 뺐으면 여기 넣어야 되고 혹시 여기를 빼면 여기를 넣어야 됩니다. 한 번씩만 다뤄야 되니까. 근데 우리 여기다 넣겠다고. 여기 2에 등호 뺐으니까 2 포함해서 또 다룰 거 아니야? 등호 넣고. 알겠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이거 잘해야 되는 이유가 나중에 여기다 부등호 하나 넣어가지고 부등식 풀려고 그래 또. 다음 좀 뒤에 넘어가면 그러니까 잘해야 돼. 그리고 선생님 저번 시간에도 범위를 나눠서 푸는 것에 친숙해져야 된다고 했잖아. 고등학교 수학은. 그치? 오늘 이제 두 번째 하는 거야. 자, 갑니다. x가 0보다 작으면 요 x는 부호가 뭐야? 너 체크할게. 요 x는 부호가 뭐야 지금? x가 음수라는 소리는 x가 이쯤에 있는 거야.
여가 2가 있고 x가 제일 작잖아. 그러니까 0 x 0 2 중에 0 x 제일 작잖아. 여기다 그냥 간단. 요거 음수야 지금 맞지? 요 x 마이너스 부호가 뭐야? x가 음수면은 거기서 2 빼면 음수겠지. 그치? 그럼 얘는 뭘로 나가?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로 나가겠지. 선생님 편의상 가로칩니다. 이렇게 헷갈리지 말고 절대값 대신에 쓴 겁니다. 더하기 두 번째 절대값 대신에 뭘 써야 돼? 얘도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이거 나가겠지? 그 외는 다 그대로 쓰면 됩니다. 더하기 1은 x 제곱. 그치? 좀 정리하면 마이너스 2x 오른쪽 넘어가자. 그래서 우변 쪽에서 x 제곱 더하기 2x 이쪽 상수항이 3인데 넘어가면 마이너스 3는 0이죠.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에 x 마이너스 1 곱이고 x의 값은 마이너스 3하고 1 나왔죠? 범위를 나눠서 풀 때 가장 중요한 점은 뭐야? 나온 답이 다 답이 될 수는 없지. 나온 답 중에서 이 나의 조건 요거 1대를 푼 거니까 모든 x 중에서 0의 왼쪽에 있는 x만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본 거란 소리야. 따라 나온 답 중에서 음수인 것을 만족하는 것만 답일 수 있습니다. 맞죠? 얘가 키. 두 번째 0 이상 x가 2 미만이면 그 다음에 이제 부호를 볼 건데 두 번째 쓸게. x는 현재 이쯤에 있는 x야. x는 양수긴 한 거죠. x 양수 여기다 쓸게. 플러스 그 다음에 이쯤에 있으면은 x랑 2의 관계가 2가 더 크잖아. x가 작고 작은 수 빼기 큰 수 하게 되면은 음수겠지? 그러니까 얘 플러스니까 얘는 그냥 나갑니다. 그래서 바로 x로 나갈 것이고 두 번째 절대값은 음수니까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가겠다. 그 외에는 그대로 쓰겠다는 소리야. 이거 지워졌네. 자 그러면 플러스 x제곱은 3만 남았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하고 플러스 3 두 개가 있는데 나온 답 중에서 0과 2 사이에 포함된 것은 요거 하나 있죠. 그지? 1점 몇이니까 요게 니은. 두 번째 구간에서 나온 답은 루트 3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x가 2 이상이면 이쯤 어딘가 x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x가 제일 큰 거야. 그지? 양수긴 하죠? 2보다도 크죠? 그러니까 다 플러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뿔뿔. 그지? 그래서 플러스니까 그냥 다 절대값 사라집니다. 그래서 괄호 x 더하기 괄호 x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x제곱이다. 따라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넘어가서 플러스 1은 0이고 만년제곱식이지? x 마이너스 1제곱은 0. 그래서 x는 1 하나 나온다. 자, 요 답 1은 이 이상을 만족하는가? 하지 않죠? 그리고 답이 될 수 없다. 그래서 이게 뭐 굳이 말하면 디귿이라는 것은 이제 세 번째 범위에서는 이 저식을 만족할 x가 존재하지 않는답니다. 해가 없다. 마지막 그래서 여기서 찾은 답하고 여기 찾은 답하고 여기 찾은 답을 다 모아놔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기억과 니은과 디귿에 의해서 x는 마이너스 3과 루트 3이 있다. 이렇게 두 개 써주면 된다는 거야. 또는 이게 또는 알겠죠? 루트 뭐 제곱꼴은 절대값을 바꿔서 처리하겠다는 소리 앞으로. 우리 책에서는 지금 109쪽에 하나밖에 안 나왔거든. 절대값 두 개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프린트라던가 IPM 풀다 보면 문제가 좀 더 있을 거니까 그때 더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활용.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 뭐 엄청 많이 봤던 스타일의 이제 설정 아닌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 모양의 꽃밭이 있었다. 뭐 12 정사각형 정체하시고 여기도 10이었다는 소리야. 근데 여기다가 폭이 일정한 길을 만들었대. 폭이 일정. 폭이라는 건 요런 게 폭이잖아. 폭. 얘랑 똑같다 이런 얘기잖아. 남은 꽃밭의 넓이가 110이 되고 싶은 거야. 단위는 맞죠? 질문은 이때 길의 폭은 몇 미터인가? 이 폭이 똑같은데 이게 얼마냐고 물었잖아. 이 꽃밭 넓이가 100이 되려면 그럼 길의 폭을 보통 뭐 x라고 그러겠죠? 뭐 x 미터. 그럼 여기가 x가 되고 x가 된 거지. 그럼 이 꽃밭 두 조각의 넓이 합을 어떤 식으로 구했죠? 중학교 때 생각해봐. 보통 이게 약간 움직일 수 있는 퍼즐 조각이라고 생각하면 좀 누르잖아. 이렇게 위에서 눌러가지고
이만큼을 밑으로 내리면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보시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붙을 거잖아요. 위에 꽃밭이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이 x만큼을 내린 거니까 이게 얼마겠어? x겠지? 그지? 그렇게 되면 이 하나의 꽃밭 하나의 직사각형으로 처리가 될 것이고 요 길이는 얼마로 보면 돼? 원래 전체 10이었는데 x가 빠졌으니까 x 빼기 10일 것이고 여기도 10이었는데 또 x만큼이 빠진 거니까 여기도 x 빼기 11가 된다. 뭐 그 말이죠? 12 빼기 x 뭐냐? 둘 다 12 빼기 x 넓이니까 제곱하겠죠? 그래서 남은 꽃밭 넓이는 12-x를 제곱한 결과겠고 그것이 100이 되었다입니다. 이걸 다 전개하고 풀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풀면 x제곱 마이너스 24x 그 다음에 12제곱 144인데 100을 뺄 거니까 더하기 44는 0이죠? 얼마야? 뭐냐? 22랑 2 아닌가? x 빼기 2랑 x 빼기 22 x의 값은 2도 가능하고 x는 22도 가능한데 방정식에 해놓은 게 나왔어. 다만 상황상 이게 12짜리 안에서 길이 22짜리 폭이 나올 수 없죠. 얘는 안 되고 얘만 되는 겁니다. 사실은 미리 챙겼어야 돼. 활용 문제에서 기본 조건이 뭐냐면 모든 길이는 다 양수여야 됩니다. 그지? 그러니까 길이로 표현된 게 x도 있었고 12 빼기 x도 있죠. 그러니까 x가 양수여야 되고 12 빼기 x도 양수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이거 풀어주면 x가 12보다 작지 않나? 이 조건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이제 기본적인 조건이 있었던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답이 될 수 없던 거야. 어쨌든 활용 문제는 답이 2개 이상 나오면 조건을 만족하는 답만 찾아 써야 됩니다. 첫부터 챙기는 게 제일 좋고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에 좀 확인하는 습관은 들여라. 밑에 거의 똑같은 거고 이건 시간을 가지고 한번 볼까? 중3 때 다 나왔던 거야. 이제 중3 때 기억이 잘 안 나고 자 가로 24 세로 18인 직사각형 이 초록색 가로의 길이는 몇 초 가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몇 초 1씩 줄어들고 세로는 몇 초 2씩 늘어난다. 이게 처음 직사각형 넓이와 같아지는 것은 몇 초 후인가? 이 질문이 이 몇 초 후인가를 물었다. 몇 초. 그럼 우리가 뭐 t초 혹은 x초라고 두겠지. 뭐 시간 x초 할게. x초 후. 자 그러면 지금 가로는 짧아지고 있고 세로는 길어진대. 그러면 이 그림을 지금 이 초록색은 처음 그림이고 지금 이렇게 보자. 이렇게 된 그림이지. 요 노란색 그림이 x초 그림이라고 생각해줘. 자, x초가 지나가면 가로의 길이는 몇이 늘어나 혹은 줄어들어. 가로는 준다고 그랬죠. 근데 1초에 1씩 주는 거잖아. 몇 초 1이란 말. 1초에 1. 그럼 x초가 지나가면 얼마큼 줄어야 돼? 1 곱하기 x가 줄겠지? 이 줄어든 길이가 x겠지. 그러니까. 그치? 그러면 이 노란색의 함정의 길이는 24 빼기 x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로는 원래 18이었거든. 근데 몇 초 2씩 늘어난대. 1초에 2 늘어나. 2초가 지나면 4가 늘어나고 3초면 6이 늘어나겠죠. x초가 지나가면 2씩 x번 늘어날 거니까 2x만큼 늘어나는 게 당연하죠. 맞지? 그래서 이 전체 세로는 18 더하기 2x겠죠. 다 끝났어 그럼. 처음 직사각형과 이 노란색이 같아진 후가니까 노란색 넓이를 씁시다. 자 가로 24 마이너스 x 세로 18 더하기 x 이것이 처음에 넓이인 24 곱하기 18과 같아지도록이죠. 그지? 여기서 열심히 막 이거 푸는 사람이 있는데 이 등식이지? 24 곱하기 18 또 있죠? 날라갈 거야. 풀지 마시고 그냥 써라. 그냥 굳이 쓸 거면.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얼마야? 48x 여기 마이너스 18x 48 빼기 18 30이죠? 30x가 남겠고 2차 부분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2x 제곱이 남겠다. 이것이 24 곱하기 18이었다. 날라갔습니다. 요거만 남아 요거만 는 0.
마이너스 2x 묶을게. 묶어주면 x 마이너스 15가 0이죠. 2차 방정식이니까 이수분해한 거야. x의 값은 0하고 15가 나왔겠고 0은 쓰면 안 됩니다. 15만 써야지. 15초라고 씁니다. 0은 왜 나왔을까? 이 x의 의미가 뭐야? 몇 초 후인가 물었잖아. 0초라는 게 뭐야 대체? 0초. 처음 그 순간 아니야? 시간이 안 지난 처음 순간. 당연히 처음 거랑 그렇게 바뀌었죠. 변화가 없으니까. 근데 이거는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잖아. 그러니까 0은 쓰면 안 되죠. 시간에서도 시간은 0보다 크다를 기본으로 생각하면 돼. 과거를 다루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이쪽 반 가우스 얘기하고 갈까? 시간이 2시간이 됐으니까 가우스 얘기를 좀 하고 갑시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요 기호가 상당히 자주 나옵니다. 상당히. 그리고 이 기호는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정식으로 배우는 기호는 아니고 고3 때 교과서에 안 나옵니다. 안 나오지만 참고서나 뭐 시험 모의고사 같은 데서 잘 나오는데 항상 이 기호를 쓸 때는 거기에 이 기호의 정의를 적어줍니다. 읽어보자. 실수 x에 대해서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를 가우스 x라고 표현합니다. 읽을 때 가우스 x입니다. 가우스 x. 뭐 수학자 이름이야 가우스 x. 읽을 때 가우스 x. 그분이 뭐 도입한 기호겠죠. 써있기를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야. 근데 이 표현이 뭐 영어로는 뭐 이렇게 쓴 것 같아. 크지 않은이라고 쓴 것 같은데 우리는 한글로 이해할 때는 이 표현은 좀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 크지 않은 x보다 크지 않은이라는 말을 조금 더 쉬운 말을 바꿔봐. x보다 크지 않은. x보다 크지 않은. 크지 않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뭐야? 크지 않은. 아까 얘가 허근할 판별식까지 할 때처럼 음수가 아니다 그랬잖아. 음수가 아니면 뭐야? 0 이상 아닌가? 그런 것처럼 크지 않은은 작다가 아니고 작거나 같으냐? 맞죠? 작거나 같은은 딱 두 글자로 뭐야? x보다 작거나 같은 딱 두 글자로 x 이하 정확히 이하입니다. 이게 가우스 x를 문제 낼 때 꼭 이렇게 써줘.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정수 항상. 그렇지만 우리는 이거를 x보다 작거나 같은 혹은 x 이하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일 좋아. 그래서 씁시다 여기다가. 자, 가우스 x는 이제 우리끼리 표현하기로는 x 이하의 최대의 정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외워놔야 돼. 알겠죠? 근데 보면은 이거 안 읽어도 가우스 x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는 x 이하의 최대 정수입니다. 알겠지? 그럼 이 최대 정수란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예를 들어볼게. 가우스 7.9 했습니다. 7.9. 있는 그대로 하면 7.9 이하의 최대 정수야. 얼마죠? 7.9 이하의 최대 정수. 7.9 이하인 수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정수 몇이야? 얼마? 세은이 얼마? 얼마가 되겠냐고 이게. 가우스 7.9를 계산하면 얼마겠냐고. 7이 7이야.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수직선을 상상해봐. 7.9라는 수가 어딘가 있어. 그 왼쪽, 이하니까 이 왼쪽에 있는 수들이 수도 없이 많잖아. 여기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정수를 부르라는 소리거든. 그럼 7.9는 정수 뭐와 뭐 사이에 들어가. 7.9는 7.9 당연히 7하고 8 사이에 들어가는 놈 아니야 이게. 그지? 그럼 7.9 이하의 정수가 7도 있고 6도 있고 많겠지? 그 중에 제일 오른쪽에 붙어있는 가장 큰 정수를 부르라는 소리야. 이렇게 이해돼? 어려운 말은 아니야. 자, 그러면 가우스 7은 몇일까? 안 나. 얼마 같아?
그렇지. 7 이하니까 7 포함해서 왼쪽 아닌가? 여기 안에 들어간 정수 제일 큰 건 7이지. 그러니까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면 그냥 빠져나오는 거지 사실은. 그렇잖아. 가우스 뭐 6 해도 6이야 그냥 6 이하의 최대 정수니까. 가우스 안에 정수가 들어가면 그냥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좀 기억해도 되겠지? 자 그러면 퀴즈 이거 많이 틀려. 자 가우스 마이너스 4.5, 4.6 몇인가 한번 생각해 볼까? 이거 맞으면 진짜 정말 쉬운 것 같지만 엄청 많이 틀려. 얘가 가우스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내가 얘한테 야 가우스 4.3 몇이야 그러면 4요 그럴 거 아니야. 왠지 이거 부른 거 같잖아 이거. 왠지 이거 부른 거 같잖아. 네? 근데 음수에서는 안 그래. 동우야 몇 같아 이거? 없지 않아. 어? 선생님 전화 왔어요. 없다고? 없진 않지만. 어. 아니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네. 야, 선생님 차 좀 빼고 와야 될 것 같아. 배운 부분 연습을 좀 풀고 시작한다. 출산산업을 하나신 거 아니에요, 이거? 계속 전화. 저거 전화 안 받고 가거든요. 그니까. 졸려. 이미 자는데. 그거 없지. 가우스 마이너스 4.6이 없다고? 아니 마이너스 5입니다. 가우스는 수직선에서 풀어야 돼. 그래야 쉬워. 자, 필기근에 써놔. 여기는 수직선에서 x 바로 왼쪽에 정수야. 근데 조심할 거는 x 포함이야. 여기다 쓸까? x 포함. 자기 자신도 포함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가우스 마이너스 4.6을 그리면 여기에 마이너스 4.6이 있다고 쳐봐. 마이너스 4.6은 어떤 정수와 어떤 정수 사이에 들어가거든? 1차이라는 정수? 여기가 몇일까? 얘가 마이너스 4야, 마이너스 3이야, 마이너스 5야 얘가. 얘가 마이너스 4지. 얘가 마이너스 5야. 맞지? 마이너스보다 좀 더 간대잖아. 그럼 요놈 이하라는 얘기는 포함해서 왼쪽이잖아. 여기 들어간 정수 중에 제일 큰 거는 얘입니다. 마이너스 5. 이해했지? 그래서 음수의 가우스 값 좀 조심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가우스 해결을 이제 좀 더 공식화 시킬 건데, 자, 그럼 퀴즈. 어떤 수 x를 가우스 취했는데 3이 나왔다 합시다. 그럼 x는 어떤 범위에 들어간 수이었을까 생각해봐. 어떤 범위에 x가 들어갔을까? 시선상에서 이렇게 해서 여기가 뭐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고 5도 있다고 쳐봐. 가우스를 계산했는데 3으로 나올 수 있는 x가 어디 있을까? 어떤 x 입장에서 왼쪽으로 가장 가까운 정수가 3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x가 어디 있어? 여기 있을까? 여기 있는 x는 여기로 갔겠죠. 여기 있는 x는 여기로 갔겠죠. 바로 3 오른쪽에 나오겠지. 3 포함해서 오른쪽에 있는데 4는 안 됩니다. 여기 x 있어요. 여기가. 왜냐면 4의 가우스는 3이 아니고 4라고 할 거니까. 3의 가우스는 그냥 3이고, 그치? 그러니까 가우스 수치에 3이 나오려면 딱 요런 이상, 그보다 하나 큰 4 미만이어야 됩니다. 요거일 때 가우스 x가 3이야. 그래서 좀 더 해봐. 됐지? 자, 그럼 내가 느낄게. 자, 마이너스 1, 2, 3 x가 0보다 작았어. 자, 가우스 x 얼마 나와? 수직선 상상해봐. 얼마나 나와? 하나 차이 나게 딱 요거로 나오고 있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이상 x가 1 미만에 들어가면 가우스 x 얼마나 나와? 0 나오겠지? 0과 1 사이니까 1 이상 x가 2 미만이면 가우스 x는 1로 나오겠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가우스 x를 계산했는데 n이라는 정수로 나왔다고 치면 그 x는 어떤 범위에 들어가냐? 딱 요 n 이상 얘보다 하나 큰 그 수 미만 이렇게 된 거야. 식으로. 이해했어? 가우스에서는 이거는 확실하게 암기해놔야 돼. 가우스의 정의와 더불어서 그렇더라. 일단 밑에 있는 문제 하나 풀고 나서 다시 들어볼게. 질문. 이제 가우스로 포함된 방정식을 풀래.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가우스 x를 잠시 치환할 수도 있겠고, 뭐 그냥 개수만 보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 니네한테는 치환이 편할 것 같아. 자, 가우스 x가 잠깐 t라고 할게요. t. 요 식은 t에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32가 0이죠. 그럼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하게 되면 t 마이너스 4, t 마 8이죠. t의 값은 4이거나 8이죠. 그지? 근데 우리는 x 찾는 거야. x 범위. 따라서 가우스 x가 t니까, 그지? 이렇게 다시 쓰면은 가우스 x가 4이거나 8인 거죠. 방금 가우스 x가 4일 수 있는 x의 범위가 뭐였다? 가우스 x가 4가 나오려면 딱 4부터라고. 4 이상. 그리고 5 미만. 이거나 또는 가우스가 8로 나오려면 x는 8 이상, 9 미만. 이렇게 써야겠지. 이게 마지막 답이야. 알겠죠? 오늘 이후로는 이제 가우스 x는 우리한테 이제 상식이 되는 거야. 상식. 하나의 기호가 추가된 거야. 밑에 거는 조금 더 어렵습니다. 뭐냐면 x하고 가우스 x 혼합돼 있거든. 그지? 근데 x의 범위를 제한시켰습니다. 1과 3 사이로. 1과 3 사이면 여기 1 있고 2가 있고 3이 있다면 1에서부터 3까지 나온 거 아니야. 이 어딘가 x 있다 아니야? 그지? 근데 가우스 x 들어갔잖아. 가우스 x가 처리가 돼야만 이 문제가 풀리거든. 요 안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가우스 x의 값은 얼마일까? 아까 뭐 0 이상 1 미만 2 미만이면 가우스는 0이라고 했잖아. 이런 건 딱 한 칸 차이 나요. 한 칸. 정수와 정수, 연속하는 정수 사이에 들어가야만 가우스 값이 딱 정해지거든. 얘는 몇 칸이야, 두 개가? 두 칸 차이 나잖아. 1과 3 사이니까. 그러니까 1과 3 사이면은 가우스 x가 딱 1이라고 할 수도 없고 2라고 할 수도 없지 않겠냐? 여기 있는 애 같으면 가우스 취합이 1로 하고 요 x는 가우스 취합 1로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이 x의 범위를 나눠서 풀어야 됩니다. 한 칸씩 나눠 풀어야 돼. 그러니까 1과 2 사이, 2와 3, 4 나눠 풀어야 돼. 첫 번째, 1보다 크면서 x가 여기 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2보다 작을 때, 그지?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2보다
크면서 x가 작다 3. 여기 등호 넣으란 소리야. 아까 알려줬잖아. 이쪽 등호 빼면 여기 넣어야 된다고. 여기 등호 뺀 이유는 뭐야? 원래 없어. 맞지? 여기는 등호 원래 없으니까 뺀 거야.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소리야. 자, 그렇다면 x가 1과 2 사이에 들어가 버리면 그때 가우스 x 몇인 거야? 이제 1로 나오겠죠. 1로. 1인 거야 그냥. 그지? 그래서 처음 식에서 이 가우스 x가 이제 1로 바뀌어 버려. 또 x가 이 안에 들어가는 그런 x에 대해서는 이 가우스 x는 그냥 1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게 x제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제곱은 4겠죠? x는 마이너스 2와 2가 있겠죠? 플라 루트 4. 그 중에서 요 안에 들어가야만 되거든. 근데 요 두 개는 얘는 절대 안 들어가고 2는 여기 등호가 없잖아. 등호가. 이것도 이거 안 돼요. 그러면 아슬아슬하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번째 x가 2 이상 3 미만일 때는 그때는 가우스 x가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소리야. 얘가 이제 2로 바뀌어버려 상수. 그래서 x제곱이 x제곱 빼기 2 마이너스 3은 0이니까 x제곱은 5가 되고 x는 풀마 루트 5가 되겠죠? 그죠? 2. 얼마 되거든? 2.25인가 뭐 23인가 얼마 돼? 어쨌든 얘는 안 되지만 요거는 들어가네. 그 안에. 최종적인 답은 x는 루트 5 하나만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치? 범위를 나눠서 푸는 형태입니다. 이건. 여기가 만약에 4까지였다고 치면 1과 4면 3칸이니까 범위 3개로 나눠서 풀어야 돼. 번거롭겠죠? 이 정도 풀면 일단 가우스에 대한 얘기는 좀 됐는데 가우스에 관한 그 공식 같은 느낌 하나만 더 설명할게. 그러니까 너네한테 야 가우스 2.7에다가 3을 더했대. 2.7 더하기 3의 가우스는 내가 이거를 가우스 2.7 더하기 3이라고 써도 될 것 같아. 양수 입장에서는 약간 이 2.7의 정수 부분이 가우스 값이거든. 2가 가우스지. 아까 양수 쪽에서는 가우스 2.7은 2거든. 여기 3을 정수 3을 더한다고 해서 이게 뭐 달라지지 않아. 어차피 이것도 가우스 5.7이어서 5가 됐었고 얘는 2 더하기 3이니까 5겠고 같은 3이니까 같죠? 그래서 가우스 입장에서 일반적으로 자, 가우스 안에서 x 플러스 정수입니다. n 정수. 정수. 이것은 이제 가우스 x 더하기 n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습니다. 정수만 그래. 정수만. 예를 들어 내가 니한테 가우스 x 플러스 3 얘가 5다를 내가 풀라고 그랬어. 그럼 얘를 가우스 x 더하기 3으로 분리시키고 5다. 그럼 가우스 x가 2라는 말과 똑같잖아. 그러면 x가 2 이상 3 미만이라고 풀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거야. 알겠죠? 반면에 조심할 거는 또 가우스 x 플러스 y를 가우스 x 플러스 가우스 y라고 쓰는 것은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 성립한 건 아니야. 당연한 거야. x에다가 내가 2.8 넣어볼까? y에다가 3.9 넣어볼까? 3.9. 이 두 개 더하면은 안에가 얼마가 돼? 6.7 나오나? 근데 이거 0.8과 0.9 더하면 1이 올라가 버리잖아. 한 자리가 하나가 올라가잖아. 그래서 6으로 넘어 2, 3 더했는데 하나 더해서 6이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6이 됩니다. 얘는. 근데 이쪽을 정리하면 가우스 2.8과 가우스 3.9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더해봐. 얘는 2고 얘는 3이니까 여기서 이거 0.8과 0.9 버려버렸잖아. 그냥 이거는. 그래서 2랑 3만 더해서 5가 되는데 여기서는 0.8, 0.9 더해서 하나 올라가서 처리가 됐잖아. 일반적으로 같지 않아. 일반적으로. 단 이 정수일 때만 사실은 정수일 때만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가우스 n이 n 된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 이 두 가지는 기억합시다. 이 두 가지. 1번, 2번. 써놨지? 이제 상식이라고. 자, 더불어 가우스를 봤으니까 가우스 함수의 그래프 한번 구경 좀 해보자. 책은 없는데 언젠가는 보게 됩니다. 보게 되고 그때 또 당황하니까. 자, 111쪽에 가우스 x 그래프를 그려볼게. 111쪽 공간 많잖아. 네. 거기다 그린다.
공간이 큰 게 없냐? 여기밖에 그냥 아까 내 일부러 정리한 거야. 자, 가우스 그래프 갑니다. 좀 크게 그려. 크게 그리고 여기 0, 또 1, 2, 3. 여기도 마이너스 1, 1, 2, 3.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다. 이 점점점 다 있는 건데 다 못한 거야. 너무 많으니까 여기까지만 할게. 자, 그렇으면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내가 그리려는 함수는 y는 가우스 x입니다. 가우스 x. 이렇게 하면 가우스 x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0 사이에 들어가면 그 가우스 얼마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그지? 점점점 0과 1 사이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는 가우스 x가 0이라고. 1과 2 사이에 들어가는 x에 대해서 가우스 x가 1이라고. 점점점 이렇게. 그래서 구간별로 나눠버려야 됩니다. 이렇게 점점점. 살짝 그냥 할게 이렇게. 자, x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일 때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서는 가우스 x 자체가 마이너스 1로 바뀌어. 나는 y는 가우스 x 그릴 건데 얘가 마이너스 1과 똑같다고. 그럼 식이 y는 마이너스 1이겠죠? 그치?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1은 상수함수거든. 이렇게 쭉 그리면 돼. 그치? 다만 요 x의 범위에 왼쪽에 등호 있고 오른쪽에는 등호 없지? 그래프에서는 등호 있는 거는 검은 점인 거야. 색깔 칠한 거. 등호 없는 건 빈 점인 겁니다. 그리고 0과 1 사이, 다음 칸이야. 0과 1 사이, x가 0일 때와 x 1일 때 사이다가는 y는 가우스 x 0이니까 y는 0을 그려야죠. y는 0은 상수함수 y는 0이고 x축이야. 검점 찍 가서 이렇게. 그 다음 칸은 1과 2 사이고 y는 1 그리래. 1과 2 사이는 y는 1. 여기다 찍 그리는 소리야. 이렇게. 그 다음 예측이 되겠죠. 요 2에서부터 가서 이렇게 하는 느낌의 함수가 되겠죠. 이게 끝없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 이렇게. 무슨 모양이야 그래프가? 약간 계단 모양이지? 그래서 약간 계단형 함수 뭐 스텝 펑션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우스 함수는 이게 끊어져 있어. 끊어져 있고 어디서 끊어지냐 그러면 x의 값이 정수일 때 0, 1, 2, 3, 4, 마이너스 3 딱 거기서 딱 끊어져 있어. 그래프가. 뭐 끊어진 그래프를 나중에 불연속 함수라고 그래. 그래서 x는 정수에서 불연속인 함수 이렇게 말합니다. 요새 1년 언니들 이런 함수 배우고 있습니다. 언니들은 이제 막 끊어진 거, 붙어 있는 거 그런 거에 좀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배우는 단원이 있어. 구경하시고. 그러면 이제 이어서 또 가봐야 되는데 이제 가우스 끝났고 이제 판별식 얘기부터는 조금 쉬었다 다시 또 합시다. 잠시 쉬는 시간. 여기서는 안 올 생각인가?
RPM 여기 판별식 앞에까지 좀 푼 사람 손해봐.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한 개도 안 풀어도 손해봐. 숙제 아니에요? 어? 숙제 아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혹시 안 본 사람. 됐어. 라이트 때는 뭐 다음 시간에 하잖아. 자, 다음 이어서 할게. 자, 판별식. 판별식은 뭐였어? 근해공식은 개수가 실수이건 허수이건 항상 쓸 수 있는 식이야. 거의 뭐 2차 방정식을 풀이하는 풀이법 중에서 마지막 뭐 끝판왕? 아니면 끝판왕? 뭐랄까? 필살기? 이런 거야. 이거 풀면 다 풀리는데 이제 근호 안에서 루트가 들어가 버리면은 이걸 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죠. 틀렸다가 아니고 정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겨. 사실 할 수 있지만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그걸 정리하는 것을 안 배워. 그래서 그 A와 B와 C가 개수라는 게 A, B, C니까 실수라는 전제하에 실수.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실수이면은 이 근 전체가 실수라고 할 수 있고 루트 비제곱별 사이 C가 허수가 더하면 이게 허수가 되는 거지. 혹시 그리고 이게 0돼 버리면 어때? 0돼 버리면은 뿔마 T가 사라져서 근 한 개다 그랬지? 맞지? 그래서 루트 비제곱 빼기 4AC가 실수인지 허수인지가 매우 중요한데 이게 실수려면 근호 안에 붙은 이 비제곱별 사이 C가 양수가 돼야만 실수겠지? 그런 얘기했단 말이야. 그래서 판별식이란 식은 비제곱 빼기 4AC였고 뭘 판별해? 근의 종류 판별한다. 근의 종류는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뭐 서로 다른 투식은 그 다음에 한번 쓰자. 서로 다른 투식은 그 다음에 뭐 한식은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더은 이 세 가지로 대답을 하라는 소리거든. 서로 다른 표시가 나오려면은 이게 실수로 나와야 되거든. 실수. 0이 아닌 실수 나와야 되니까 그 안에가 양수가 돼야 돼. 여기 안에가 D니까 D. D가 양수가 되면은 서로 다른 표시근이었고 D가 0 이어버리면 이게 사라지니까 한식은 중근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얘가 D가 음수가 되면 루트 안에 음수니까 이게 허수가 돼버리죠. 루트 부분이. 그래서 혹은 조건 이 두 가지를 묶어서 우리가 실근 조건이라고 했죠. 실근. 됐지? 저번 시간에 한 거니까 그냥 약식을 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이건 조금 이따 할게. 자, 문제로 들어가 보자. 115쪽. 벌써 100쪽 넘어갔지. 자, x에 대한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 근을 갖도록 하는 실수 m의 값 또는 범위를 구하시오. 그러니까 근이 다음과 같은 근. 그러니까 1번은 서로 다른 실근, 중근, 서로 다른 부호근이니까 근의 종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구나. 그죠? 따라서 우리는 판별식의 부호를 조사할 건데 이 B자리 오는 게 짝수기 때문에 4분의 D 가져가겠죠? 4분의 D. 윤혜 4분의 D식 뭐야? B 응. 제곱 마이너스 D는 비제곱 빼기 4를 말하는 것이고 4분의 D는 뭘 뜻해? 4로 나눈 거. 그치? 그 식이 뭐야? 그래서 우리가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b가 짝수일 때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짝수라는 것은 2의 배수거든. 그래서 b가 어떤 b 프라임의 놈의 2배일 때를 뜻하는 겁니다. 네. 알겠죠? 그러면 4분의 d는 b 프라임의 짝수 공식의 근호 안에 들어가는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씩 있지. 이걸 정리해 볼게. b 프라임은 여기서 뭐야? b 프라임은 2분의 b겠지? 그러니까 b 프라임 대신에 2분의 b가 들어가. 그거 제곱 마이너스 ac입니다. 얘를 4분의 통분해가 4분의 b제곱이 있고 얘가 4분에 올라가면 마이너스 4ac 올라가지? 얘가 d잖아.
그지? 얘가 D야. 응? 얘가 4분의 D가 될 거야. 그래서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JC가 정확히 판별식 D를 4로 나눈 값이야. 이름을 그냥 따로 붙인 게 아니고 정확히 4병이라고 저번 시간에 말했지. 그래서 D의 부호와 4분의 D의 부호는 같다. D의 부호를 조사할 때 그 D를 4로 나눈 값의 부호를 통해서 조사해도 상관이 없다. 숫자가 작아지니까 편하니까 그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금 B 프라임 몇이야? 2 떼고 뭐 마이너스의 n 플러스 3까지가 B 프라임이지? 그래? 4분의 1 조사하게 되면 B 프라임의 제곱 그냥 뭐 n 플러스 3 제곱이겠지? 마이너스 AC A1 C가 m 제곱 여기까지죠? 이게 지금 4분의 D야. 정리 끝내면 m 제곱 사라지니까 6n 플러스 9가 됩니다. 여기까지 4분의 D. 자, 그럼 1번 서로 다른 토실근은 판별식이 어떠하다? 0보다 크다죠? 중근 판별식이 0이죠? 판별식이 음수죠? 이 세 가지를 따지란 소리야. 자, 첫 번째 판별식이 양수다. 그러니까 넘기고 6으로 나누면 m은 크다 마이너스 6분의 9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지? 이게 1번 답이야. 이거는 판별식 0 풀래. 여기다 는 0 풀란 소리잖아. 는 0. 이거 는 0, 는 바뀌겠죠. 그냥 m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3과 똑같다겠고 이게 부등호 바뀌었죠? 얘랑 비교하면 부등호 바뀐 거니까 이렇게 풀 거라고 이렇게. 이게 바뀌겠지? 그래서 뭐 m은 작다 마이너스 2분의 3 하고 끝나겠지? 뭐 아주 쉽지? 여기까지는. 그러니까 이 문제 읽고 나서 판별식의 부호조사구나 이 생각을 들어야지 당연히. 중3 2차 방정식과 고등학교 2차 방정식의 차이 크게 두 가지가 뭐냐면 판별식을 이용해서 많은 설명을 합니다. 판별식 이게 추가돼 1번. 그 다음에가 뭐냐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명 뭐 근계수라고 하는데 이따가 시간이 되면 좀 할 건데 저 두 가지가 큰 차이점이야. 다음 거의 똑같은 얘기고 25번 보자. 25번 이제 나름 풀었다고 생각하지만 오답인 경우가 거의 뭐 7, 80%입니다. 처음 풀 때. 자,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면 판별식이 뭐다? 크다라는 얘기죠. 그치? 여기랑 서로 다를 것 같지 않은데 봅시다. 짝수네. 그럼 4분의 D를 조사하겠다. B 프라임의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가 K 마이너스 1이고 C는 이게 C입니다. K 마이너스 1. 제곱인데 그럼? 여기까지가 판별식이야. 자, 전개하면 K 제곱 사라지고 2K 마이너스 1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얘가 양수란 말인데? 그럼 K가 크다? 2분의 1인데? 그죠? 그죠? 이렇게 쓰면은 정답에서 틀렸죠? 문제 꼼꼼히 읽어봐. 여기서 바로 눈치채야 됩니다. 여기까지 읽고 눈치 못 채면 결국 다 틀려. 아까 내가 여기다 뭐 썼습니다. 방정식이라고 쓴 거랑 2차 방정식 쓴 거랑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지. 이렇게 쓰면 얘가 0일 수도 있지만 2차 붙이면 0일 수 없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 최고차 계수에 미지수가 붙으면은 이거 읽어야 된다고. 이 앞에 방정식 앞에 이거 읽어야 돼. 2차잖아. 그러니까 이 K-를 0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읽을 게 첫 번째 K는 1이 아니다가 딱 들어가야 돼. 이게 두 번째 틀이야. 알겠죠? 이 뻔한 낚시거든. 낚시. 정신 차린 애들은 맞고 대충 푸는 애들은 틀리게 내는 전형적인 스타일의 문제야. 그리고 시험에서 틀려와서 맨날 실수라고 그래. 실수가 아니고 실력이야. 뻔한 함정을 맨날 낚이는 거는 그건 실력 없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처음 겪었지만 앞으로 얘기입니다. 너네 앞으로도 시험 때까지 이 0이 아니다가 숨어 있는데 이거를 빠뜨려서 틀린 일을 적어도 5번씩은 겪을 거야. 앞으로 겪을 때마다 한 대씩 꿀밤 때려. 스스로. 그러니까 요거랑 요 니은 조건을 동시에 적혀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수직선을 그려봅니다. 여기 2분의 1 있어. 2분의 1보다 크다. 여기 있는 게 다 되는데 1은 안 된대. 1은 오른쪽에 있잖아. 구멍 뚫으라는 얘기. 이거 안 된다는 얘기잖아. 어떻게 쓸 거냐? 쓰는 요령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대놓고 그냥 K가 2분의 1보다 크다. 근데 단
K가 1이 아니다. 이렇게 써도 뭐 틀린 답은 아니야. 맞는 말이긴 하지만 객관식 보기나 이런 데는 이렇게 안 써줍니다. 이거를 범위를 쪼개서 쓰게 만들어.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찢어가지고 써. 요 안에 들어가거나 요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씁니다. 그러니까 K가 2분의 1과 1 사이에 들어가거나 2분의 1보다 크고 K가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1보다 크다 이렇게 써주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오지선다형 객관식 같으면 이렇게 보기했거나 이렇게 안 써주고 알겠지? 다시 한번 2차 계수에 미지수가 붙으면 방정식이든 함수든 항상 최고책에서 붙으면 방정식이든 함수든 부등식이든 항상 여기 차수 읽어야 돼. 저거 하나 안 챙겨서 좀 좋은 대학 좀 안 좋은 대학교 가고 저 맨날 잘 챙겨가지고 조금 좋은 대학교 간다 그러면 엄청 차이잖아 이게 진짜야. 자, 7번 갑니다. 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뭐 다 중요한데 특히나 더 중요한 것 같아. 이 문제를 한 두세 번 쭉 정독을 해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은 좀 복잡을 써줬고 그놈이 실수 k값 간격 항상 충분을 갖는다. 앞에 있던 문제로 치면은 뭐 2차 방정식이 충분을 가할 조건 찾아라 이런 얘기잖아 앞에는. 여기는 뭐 이상한 문구가 하나 붙었죠. 좀 생소하면서도 생소한 건 아니죠. 친숙한 문구가 붙었죠. 어디? 또 실수 k값의 관계없이 항상 이 부분 바로 쳐. 그렇죠. 이런 스타일 문제는 이렇게 독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K값 관계없이 항상 붙으면 이것은 K에 관한 항등식의 힌트지? 맞지? 친숙한 문구란 말이야. 그치? 그러면 어떻게 푸냐? 저거 이 가로친 부분을 빼고 읽어봐. 빼고 읽으면은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갈 때라는 말이지. 그치? 그렇잖아.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뭐야? 오늘 배운 판별식이 0을 만족한다는 소리죠. 이 식이 성립한다 소리지 그냥. 이해돼?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간다는 말은 판별식이 0이 성립한다야. 근데 그것을 수식하는 문구가 얘야. 그러니까 저 노란색을 다시 넣어서 K값에 관계없이 항상 항상 판별식이 0이 성립한다 이 말이야. 이렇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치? 그러면 우리는 판별식이 0이라는 등식을 세우고 그 등식을 K의 항등식으로 이해하면 되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판별식 갑시다. 짝수 4분의 D. 자, 4분의 D로 가게 되면 B' 제곱은 K-A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A1 이게 전체 C입니다. 이걸 다 빼는 거니까 그냥 바로 뺄게.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1는 0이라는 식이 성립한다는 소리라고. 그리고 이 등식이 지금부터 K에 관한 항등식으로 이해하겠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지? 네. 여기까지만 오면 돼. 여기까지만. 그럼 뒤에 항등식 풀이는 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정리 끝냅시다. K제곱은 사라지겠지. 그지? 그 마이너스 2AK가 있고 플러스 A제곱 남고 사라졌고 그지? 마이너스 A제곱 있고 플러스 B 마이너스 A가 있죠. 그죠? A제곱 사라졌네. 내가 K제곱만 빼고 쓴 거야. 남은 항이 이렇게 남았네. 자, 이거 K 항등식이라며. 우리가 확인할 거는 이 식이 K에 관해서 몇 차야? 뭐 1차밖에 없지 않나? K에 관한 1차 항등식이니까 제일 먼저 할 거는 이 식을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부터 하겠죠. 그치? 그래서 정리는 그래서 다 끝난 상태야. 굳이 한번 쓰면은 마이너스 2AK에 더하기 B 마이너스 A 이렇게 쓸게. 몇 K 더하기 몇은 0 이게 K 항등식이래. 당연히 K에 뭘 넣어도 성립하려면은 K에 관한 개수 얘 0 나와야 되고 상수항도 0 나와야 된다 이거지. 0K 더하기 0은 0꼴. X 항등식은 0X 더하기 X 0은 0꼴이고 내림차순 정리하고 모든 개수가 0이다요. 다만 이게 K 항등식이니까 K 내림을 가라는 소리야. 이해했지?
자, 따라서 얘가 0이니까 a는 0 하나 나왔고, a가 0이면 b도 0인데, 왜냐면 b랑 a 똑같으니까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다. 시겁이 끝났네. 이해했지? b가 1이야? 아, 상수항 하나 빠뜨렸다. 미안해. 여기 지금 마이너스 a가 아니고 마이너스 1이었는데 잘못 썼다. 1이었다 1. 1이었다. 예. 그러니까 b 마이너스 0이니까 b는 1이죠. a는 0이고 그렇게 끝났어요. 여기서 살짝 변형해가지고 이제 뭐 실수 k 값의 관계합상상 이 뒤에가 이제 뭐 중근을 간다 이런 말 대신에 x는 3을 근으로 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가로친 부분을 빼고 읽어봐. 그냥 2차 방정식이 x는 3을 근으로 갖는다 하냐. 근으로 간다는 소리는 이 3을 이 x자리에다가 3 넣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이거지? 그렇게 식을 뽑는 거야. 뽑고 그 식을 k 항등식으로 받아들이라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항등식을 뜻하는 부분은 가로치고 그걸 빼고 읽어라. 그리고 식 작성하시고 마지막 그 식을 k 항등식으로 받아들인답니다. 그러면 226번도 2차 방정식이 k 값 상겹 상상 바로 딱 치시고 중근을 간다. 판별식이 0이야. 우리랑 똑같겠다, 그지? 똑같잖아 그냥 식이 스타일이. 예? 중근 판별식 쓰겠다고 4분의 3를 작성해서 k 플러스 a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ac 1 곱하기 전체 그러니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가 0을 만족하고 이 식이 k 값 관계합 항상 성립할 거니까 k의 항등식이다 이렇게 보겠다 소리입니다. 자, 전개하면 k 제곱 사라지죠? 남는 게 2ak의 더하기 a 제곱에 마이너스 6k 마이너스 b가 0이다. 자, k가 어디 있나 보자. 여기도 있네. 자, k 내림. 자, 그러면 2a 마이너스 6 곱하기 k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b가 0이고 바로 좀 쉽게 k 내림 간 거야. 그러면 여기가 0 나와야 되고 여기도 0 나와야 된다. a가 몇이겠어? a가 3이겠지? 여기서 b가 a 제곱이거든. b가 a 제곱인데 a가 3이니까 9가 나온다. 이런 말이야. 아주 쉽습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 내신이든 뭐 내신에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8번 얘기는 아직 안 했습니다. 자, 중3으로 들어가 볼까? 중3 잠깐 대기. 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2차식이야. 2차식이야. 뒤에 뭐 등호도 없고 y는 뭐 돼 있지 않잖아. 등호 없으면 방정식이 아닙니다. y는 돼 있지 않으면 함수도 아니야. 2차식일 뿐입니다. 2차식이 이 완전 제곱식일 될 조건 1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은 거야. 이 완전 제곱식이라는 말은 이 식이 앞에 2차에서 a 있으니까 a 곱하기 x 플러스 뭔가의 제곱 꼴이 되겠다는 소리 아닌가? 완전 제곱식의 뜻이 이거잖아. 이런 꼴이랑 꼴로 얘가 된다 이거잖아. 그 조건에 대해서 볼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갑자기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웁니다. 2차 방정식 뭐 지금 볼 때는 저 앞에 113쪽 얘기야. 113쪽. 거기 펴봐. 가운데 그 초록색 두 줄 있지? 2차식 이 완전 제곱이다. 거기다가 선생님처럼 써놔. 얘가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저렇게 될 조건에 대해서 지금 저걸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 학습할 거라고. 그래서 2차 방정식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뒤에다가 똑같은 2차식 뒤에다가 는 0을 잠깐 두겠다는 소리입니다. 얘는 2차 식이고 이제 2차 방정식이야 지금부터는. 그치? 그러면 이 좌변이 완전 제곱식 꼴이라며. 그치? 그럼 이 좌변은
이렇게도 쓸 수 있죠. a의 x 플러스 뭔가의 뭐 제곱꼴이라는 소리잖아. 뭐 이게 어떻게든 되겠다는 소리니까. 이해했지? 그러면 이 방정식의 해는 어떤 해인가? 근의 종류 판별해봐. 근의 종류. 이 방정식의 근의 종류. 할인이 이런 방정식은 어떤 근을 갖는 거야? 뭐야? 어. 서로 다른. 이를테면 4 곱하기 x 플러스 6의 제곱은 0 이렇게 된 방정식이라고. 이 해 찾으려면 어떻게 할 거야? 뭐 풀어가지고 뭐 할 거야? 다 돼 있는데 몇이야 x가? 마이너스. 마이너스 6. 또 마이너스 6이 사실은 이게 중근이지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은 4 곱하기 x 플러스 6 곱하기 또 x 플러스 6이잖아 사실. 저거의 뜻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또 마이너스 6이 두 개 나온 거야 사실은. 두 개가 똑같아서 우리가 중근이라고 썼던 거야. 그러니까 이해되니?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0꼴의 방정식 2차 방정식은 근의 종류 입장에서는 어떤 근이야? 중근이야. 그냥 중근. 중근 어쩔 수 없잖아 이건. 이거 풀었는데 근 두 개 나와? 그럴 리가 없잖아. 허근 나와? 아니죠. 그러니까 완전 제곱식은 0꼴의 2차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돼 있어 당연히. 맞지? 그치? 그러면 중근을 간다는 말이 판별식으로는 뭐야? 판별식이 0을 만족한다 아닌가? 그치? 그러니까 요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라는 소리랑 똑같다는 소리야 지금. 2차 식이 완전 제곱식 형태라는 소리는 뒤에 는 0을 둔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은 0꼴이니까 중근을 가질 거란 얘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판별식이 0을 끝내겠다는 소리야. b제곱 빼기 4c가 0이다. 여기다 대고. 이해돼? 가본다. 요 2차 식이 완전 제곱식이래. 이건 2차 식이고 방정식이 아니야. 그럼 잠깐 뒤에 는 0을 잠깐 두고 이 2차 방정식은 완전 제곱식 는 0꼴이니까 분명히 x, 요 x제곱 있으니까 x 플러스 뭔가의 제곱 는 0꼴이 될 거라는 소리잖아. 이 방정식은 중근을 갖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요걸 만들었던 요식 있잖아. 요식 얘가 중근을 가질 거니까 판별식은 0을 끝내겠다는 소리야. 알겠죠? 판별식 x 개수가 정의돼 있죠. 상수항이지. 그래서 2k 더하기 1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곱하기 k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 판별식이 0이 될 거라고. 응? 완전 제곱식은 0꼴 중근 판별식은 0. 그래서 풀어주면 4k 제곱 더하기 4k 더하기 1 이게 0일 것이고 k 제곱 사라질 것이고 4k 4k 8k 까지가 마이너스 7 넘어가면 7 되고 k는 8분의 7이다. 이렇게 풀릴 거라 소리야. 알겠니? 이제 수거입니다. 지금부터 2차식이 완전 제곱식이다는 지금부터 판별식은 0으로 끝납니다. 판별식은 2차 식이 존재하는 게 아니야. 판별식은 2차 방정식에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능력을 잠깐 뒀을 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여기라는 소리입니다. 알아듣겠어? 자, 중3 추억을 좀 더듬어 가보자. 내가 너네한테 x제곱 여기 갑시다.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뭐 b가 완전 제곱식이 될 수 있는 b는 뭐냐라는 질문 혹은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뭐 9가 완전 제곱식 될 수 있는 a 값 찾아봐. 1번, 2번 찾아봐. 마지막 3번 3x 제곱 더하기 뭐 2x 플러스 뭐 b가 완전 제곱식 될 조건 인 a, b를 찾아보라. 이런 질문 찾아봐. 정확히 중3 문제죠.
1, 2번은 거의 눈으로 풀잖아. 3번 정도만 착각 계산할 것이고. 자, 1번. 1번 B 몇이어야 되지? B? 안나 B 몇이어야 돼? 바로 안 나오네? 민서 B 몇이어야 돼? 9입니다. 9. 그 다음에 세은이 여기 A 몇이어야 돼? 6. 또 되고 마이너스로 또 되죠. 이게 마이너스 주격수가 돼도 안 되죠. 되잖아. 여기 찰 때는 뭐가 부호 조심하잖아. 혹시 3번 찾은 사람 손해봐. 3번. 9분의 1? 확인해 봅시다 일단. 자, 그러면 중학교 때 아마 원장님하고 다 원장님뿐만 아니고 모든 학교가 다 가르치죠.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라는 요식이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에 대해서 배우지 않나? 어떤 식을 만족하면 완전 제곱식이라고 배우잖아. 뭐죠? 동호 기억나? a와 b에 대한 또 관계식 있잖아. 네. 뭐지? 요 상수항 b는 하고 배우는데 할인이 b는 기억 안 나? 6명 아무도 기억 안 나? 윤혜 뭐? 네. 얘네 반의 제곱 이거 배웠어 안 배웠어? 반의 제곱. 아, 배웠어요. 그러니까 요 x의 계수의 절반 a를 2로라는 값을 제곱하는 것이 상수항과 똑같으면 된다. 다 배웠지? 이제 기억나? 네. 배웠잖아. 그렇게 보통 풀었다면 중학교 때. 예. 그렇게 풀면은 요 6을 2로 나눠가지고 6을 2로 나누고 제곱한 게 b가 나오면 되거든. 이 b가 이거랑 똑같잖아. 이제 얼마야 그럼? 3의 제곱 9겠지. 여기서 이 9입자가 되겠죠. 9는 요 x의 개수 a를 2로 나누고 제곱방을 같아야 돼. 4분의 a 제곱이 9니까 a 제곱 몇이야? 36이죠. 그러니까 a는 플마 6이야. 맞지? 요것도. 근데 요거는 이제 앞에 이체 개수가 1이 아니잖아. 이거 배울 때는 앞에 이체 개수 1일 때 기준으로 배운 거거든. 내가 외운 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2차 개수 3을 묶어내야 돼. 3을 묶어내. 묶어내면 x제곱 들어가지? 얘네들은 3으로 나눠서 3분의 2x 더하기 3분의 b로 들어가죠? 그치? 이게 완전 제곱이라는 소리는 3은 앞에 빠져있고 여기서 x 플러스 뭔가의 제곱이라고 부르거든. 맞지? 그러니까 요 놈이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을 쓰면 되거든. 똑같이 2차 계수 안에서 1이잖아 이거. 그치? 그리고 3분의 2를 2로 나누면 몇이야? 3분의 1이겠지? 그치? 그러니까 상수항 3분의 b가 요것을 2로 나눈 3분의 1의 제곱과 똑같다잖아. 그치? 그럼 b는 뭐냐? 9분의 1에다 3 곱한 거니까 3분의 1이지. 일단 동호 틀렸죠? 그래서 앞에 2차 개수가 뭐 2 하는 게 붙으면 좀 피곤한 상황인 거죠. 피곤하다기보다는 빼놓고 하는 거니까 똑같긴 한데. 그치? 이 얘기를 지금 왜 하냐면 오늘 배운 이걸로 접근해 볼까? 이걸로. 자, 얘가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은 잠깐 뒤에 는 0을 놓고 판별식은 0 맞지? 그럼 이 방정식에 판별식을 한번 써볼까?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1 곱하기 b지. 그치? 4b지. 이게 0을 만족한다가 오늘 배운 내용 아니야? 그치? 자, 4b 넘어가고 4로 나눠주면 이 식이 정확히 b가 4분의 a 제곱과 똑같습니다. 그럼 얘는 다시 2분의 a의 제곱과 똑같죠? 같은 말이야, 두 개가. 응? 중학교 때는 판별식에 대해서 다루지 않잖아. 그래서 판별식은 0이라고는 말 못하지만 우리는 지금부터 이제 이거 이제 좀 머릿속에 좀 지우고 그냥 판별식이 0이다라는 걸로 받아들이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야 이쪽도 쉬운 거야. 알아? 얘가 완전 제곱식 될 조건을 완전 제곱식 그럼 뒤에 는 0을 둔 이것은 완전 제곱식은 0꼴의 방정식이니까 중근이야. 중근을 가져야 돼. 자, 짝수죠? 4분의 t 갑니다. 그럼 1 마이너스 3 곱하기 b 3b가 0이다.
어때? 졸라 빠르죠? 알겠지? 이제 완전 제곱식 조건은 그냥 판별식은 0이라는 말로 처리하는 거야. 알겠죠? 그다음 113쪽에다가 이거 좀 적자. 얘가 완전 제곱식 될 조건을 중3 때는 이렇게 배웠다고. 그지? 근데 그 말이 판별식이 0이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이거나 또 왼쪽에 있거만 좀 봅시다. 앞으로 완전 제곱식 보면 판별식은 0이야. 왜? 완전 제곱식은 0, 완전 제곱식은 0꼴의 방정식은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이제 고1 내용이야. 고1부터는 2차 개수가 1로 주어진 거는 뭐 x의 개수의 절반의 제곱의 상수항이다. 그게 더 빠르기도 합니다, 사실. 근데 이거 앞에가 1이 아닐 때는 막히지 마시고 판별식으로 그냥 가라 소리야. 그리고 결국 같은 의미다. 자, 227번 도전해봐 그럼. 227. 자, 식이 완전 제곱식이다. 판별식이 0이다. 심판을 볼 게 어딨어 지금. 그냥 판별식이 0 잘 쓰면 되지. 그치? 할인이 다 뭐 나왔어? 어? 여기 나왔어? 판별식이 0을 통해서 2차 방정식을 세우게 되거든. 세워놓으면 2차 방정식인데 풀면은 K가 2랑 6 두 개 나온다고. 자, 쭉 가볼까? 여기서 함정이 있네? 이거 0 아닌데? 발견했어야 돼. 이 첫 번째 조건이 K가 2가 아니란 조건이 있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풀이가 판별식이야. 그러니까 2 안 되고 6 났어야 됩니다. 혹시 또 낚인 사람은 꿀방. 이렇게 스스로한테 좀 체벌을 해야 시험 때 맞을 거야, 분명히. 아니 뭐 그럴 수 있지. 한 사람 시험 때 틀려. 인사한테 때렸어? 네? 선생님 말 잘 듣네. 그래야 돼. 근데 괜히 그런 말이 아니야. 수학은 되게 의심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 돼. 사람 의심하는 말이 아니고 끊임없이 의심을 해야 돼. 그래야 명확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 딱 읽으면서 이거를 읽으면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마지막에 답에서 이걸 빼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미리 이걸 확인하고 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어도 정신없이 풀다 보면 두 개를 쓰고 넘어가게 되거든.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연습 문제는 안 해왔겠지? 혹시 해온 사람 손 해봐. 없겠지, 그치? 네. 좋아, 오늘 숙제 이거 들어가. 연습 문제. 뭐 뒤에 하기는 좀 애매해서 스텝 2 잠깐 볼까? 스텝 2. 요거 하나만 보고 뒤에 잠깐 합시다. 근데 2차 방정식의 실수 K값 전기없이 항상 X2를 근으로 갖는다. A와 B 찾아봐.
세 번 읽어봐, 세 번. 그리고 어떻게 풀지 계획을 세워봐. 풀어보길 바래. 수업을 잘 들을 친구들은 아까 그거네 싶을 것이고, 지금 이걸 두세 번 읽었으면은 여기다가 괄호를 딱 쳤어야 돼. 내 제자라면. 그리고 빼고 읽어야지. 뼈대만 보게 되면 2차 방정식의 x는 2를 근으로 갖는다. 2를 대입하면 성립한다. 그치? 금방 나오지? x는 2를 대입했을 때 이 등식이 성립한다. 근이니까 그 식을 쭉 정리를 하고 나서 그 식을 우리는 k 항등식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다. k 항등식이니까 k 대립 가겠다. k가 어디 있나 봤죠? k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다. 흩어져 있잖아. 전기에서 몇 k 더하기 몇은 0걸 바꾸시고 여기도 빵 여기도 빵 하겠다는 소리지. 그리고 연방 풀면은 뭐 수능 나오겠지? 맞지? 다음 나왔다 손. 1 아니에요? 1 뭐가 더하면 1이라고? 네, 그렇지. 네. 집중하고 있네. 그 다음에 스텝 2에서 아니다, 스텝 3 실력업의 239번이 졸라 빡센 건데 넘어갈 거니까. 예. 자, 나머지 스텝 2까지는 해오고 오늘 공식 하나만 잠깐 배우고 갈게 뒤에. 네. 대단한 거 배워야 돼 지금. 엄청난 거. 아까 내가 고등학교 2차 방정식에서 딱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1번 판별식, 2번 근과 계수와의 관계거든. 근과 계수 관계는 뭐냐?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거 두 개가 근이야. 근. 그 계수는 뭐야? 요 a, b, c가 계수지. 그러니까 근과 계수 관계에서 요 근이라는 거는 알파 베타를 말하는 겁니다. 계수는 a, b, c야. 알겠죠? 써놔. 근 알파 베타와 a, b, c하고가 어떤 관계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히 있겠지. 근의 공식으로 근을 구하면 a, b, c로 표현되는데 b제곱 2a분의 쪼장. 그치?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할인이 너 2차 방정식 하다 넘어왔다고 그랬지? 네. 어디까지 배웠었어? 그때? 차방정식 혈례근이. 혈례근이면 여기 배웠다는 얘기인데, 그치? 네. 혹시 기억하나 그럼? 두 근의 합 뭐고 두 근의 거 뭔지? 아까 그때 어려웠어 2차 방정식 배울 때?
이쪽은 찰복. 이해가 안 됐어? 잘. 네. 네.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이런 거야. 자,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5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 두 근을 알파 베타 했을 때 알파랑 베타를 더하라고 그랬어. 두 근을 더해보래. 또 두 근의 곱을 구해보래. 어떻게 풀 건지 계획 세워봐. 당연히 이거 풀어가지고 두 근 구한 다음에 더하려고 들 거 아니야. 두 근 다 구해놓고 곱하려고 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두 근 합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5입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요 개수 2, 3, 마이너스 5만 보게 되면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그냥 알 수 있다는 소리야. 알파, 베타의 각각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둘의 합과 곱만큼은 그냥 이 개수만 가지고 푼 거야. 2분의 3 한 다음에 2 바꾼 거야. 합은. 곱은 2분의 마이너스 5 한 거야 지금. 알겠나? 그렇게 할 건데 왜 그런지 봅시다. x 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드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요놈의 두 근이 혹시 알파와 베타라고 한번 가정해 보자. 라면 여기서 알파와 베타의 합과 알파와 베타의 곱을 한번 구해볼게 내가. 알겠죠? 내가 작성한 방정식은 얘랑 달라. 2차 개수가 1인 거 쓴 겁니다. 알겠죠? 2차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는 2차 방정식을 작성할 수 있죠. 그치? 알파 베타가 근을 하려면 이 방정식은 이렇게 돼야겠지. 이렇게 또 하나에 뭐 들어가? x 뒤에 마이너스 한 근 x 마이너스 한 근 이렇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치? 맞지? 그러니까 얘 두 근이 알파 베타 나오려면 당연히 얘는 이렇게 인수분해 돼야 되는 거야. 2층에서도 1 맞았잖아 지금 1. 사실 이 방정식은 두 근이 알파 베타의 2차 방정식 중에서 2차 개수가 1인 걸 써는 거야. 정확히 이게 그래. 2차 개수 1이니까 이 둘은 같아야 돼. 알겠죠?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아래식을 전개해 볼게. 전개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묶고 나서 x 마이너스 x 묶은 겁니다. 요 가로 안에 뭐가 들어가면 되겠어? 뭐 들어가면 돼?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묶어낸 거니까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 들어가면 맞지? 그치?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 뒤에 남아있죠. 이해돼? 지금 이 두 식이 똑같아야 돼. 그치? 그러니까 그러면 x제곱 같고 요 a자리가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합이지. 그치?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 거거든. 그럼 알파랑 베타 더한 거는 몇이야? 마이너스 A겠죠. 그치? 그리고 두 근의 곱 이 부분이 얘거든. 그러니까 알파 베타를 곱한 것은 그냥 상수항 비였구나. 이렇게 하게 되는 거야. 자, 퀴즈. x 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8은 0의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알파랑 베타를 더한 건 몇이고 알파랑 베타를 곱한 건 몇인가 한번 찾아볼게. 응? 자, 다시 볼게. 두 근 입장에서 이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결과가 이게 두 근의 합을 두 근을 더한 다음에 부호를 바꾼 게 이 x 개수거든. 그럼 마이너스 2양시키면 알파 베타를 더한 결과는 마이너스 a인 거야. 마이너스 a. x의 개수를 부호를 바꾸면 두 근 합이야. 이해돼? 그리고 이 상수항 부분은 그냥 두 근의 곱이야.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근의 합 몇이야? 두 근의 합. 마이너스. 요거 부호 바꿔서 마이너스 6이다. 곱은 8이다. 괜찮지?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7는 0에 두 근 알파 베타에 대해서 합과 곱 찾아볼까? 합은 몇이야? 2. 곱은 맞지? 마이너스 7입니다. 자, 응용 들어간다. 자, 내가 3x 제곱에 더하기 5x
플러스 4는 0이라는 방정식을 세웠습니다. 요놈의 두 근을 내가 알파 베타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내가 이 식을 양변을 3으로 나눠가지고 x제곱 더하기 3분의 5x 더하기 3분의 4는 0으로 바꿨습니다.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 요 식의 위의 식의 그 두 근이 알파 베타라면 그 식의 양변을 3으로 나눈 이 새로운 방정식의 두 근은 뭘까? 이를테면 6x제곱 마이너스 18x 18x 더하기 12는 0이 있습니다. 이거 풀래. 니네 뭐해? 이거 보면 양변 약분하죠. 6으로. 그럼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2는 0이지.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x만 2가 되고 는 0이잖아. x가 1하고 2지. 양변을 6으로 나눴을 때 근이 바뀔까 안 바뀔까? 안 바뀌니까 그냥 한 거야. 그리고 이 식은 그냥 쓰면은 6배 한 상태에서 x 마이너스 제곱이야. 그러니까 요 놈의 근이나 요 놈의 근은 다를 리가 없어. 이해돼? 그러면 내가 요 식을 양변을 요 놈으로 약분해가지고 썼어. 요 놈의 근도 알파를 탄 거야. 동의하지? 그지? 그러면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과 곱을 구할 때 우리가 배운 거는 2차 계수가 1일 때만큼은 두 근의 합이 요거 부호바꾼 거다. 곱은 이거다 라고 배웠잖아. 2차 계수가 1이 아닐 때도 그렇단 말 안 했잖아 지금 여기서. 그치? 그러면 요 위에 있는 방정식의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5가 아니고 요거 부호바꾼 마이너스 5, 3분의 5겠지. 두 근의 곱은 요거겠지 3분의 4. 이해됩니까? 네. 자, 문제 된다. 기다리면 볼게. 2x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는 0의 두 근이 알파 베타야.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빨리 찾아. 찾아봐 빨리. 민서 펜 안 쓴다. 암산할 수 있나 봐. 합 얼마? 합 마이너스 2분의 5. 곱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지금 2로 나눈 상태에서 이거 부호 바꾸고 그냥 썼지. 그치? 잘했어. 그렇게 하는 거야. 맞는데 자 이제 일반화시켜서 공식화를 유도한다. 자,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 알파 베타 그랬어. 근데 우리는 2차 계수가 1일 때는 배웠단 말이야 아까. 간단하게. 그러면 이거를 양변을 a로 한번 나눠볼까? 그러면 x제곱에 더하기 a분의 bx에 더하기 a분의 c는 0이잖아. 그러면 두 근도 알파 베타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 그럼 두 근 알파 베타 합 알파랑 베타를 더한 결과는 뭐다? 이 식을 보게 될 거니까 요 a분의 b를 부호바꾼 마이너스 a분의 b다. 두 근의 곱은 여기 있다.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다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잖아. 그리고 그때 2차 계수가 1이 아니면 그걸 나눠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두 근의 합, 얘는 두 근의 곱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거 나눠서 쓰려니까 맨날 귀찮은 거야. 그래서 요 식하고 곧바로 여기로 가고 싶은 거야 지금부터. 외울 거라고 지금부터. 두 근의 합은 a분의 b를 계산하고 부호 바꾼 거야. 그러니까 요 a하고 요 b를 a분의 b 순서로 분수 취하고 부호 바꾼답니다. 곱은 a분의 c란 소리야. 항상 다 부호 포함이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두 근의 합을 구할 때 요 계수 뭔가 2 플러스 3 마이너스 5지. 그럼 두 근의 합은 이렇게 분수 취한 다음에 2분의 3 그리고 부호 바꾼다고. 이해돼? 두 근의 곱은 그냥 2분의 마이너스 5를 하겠다고. 이게 곱이라고. 알겠습니까? 이 관계식이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식이야. 우리는 앞으로 줄여서 좀 이거를 이 두 가지를 그냥 근계수라고 할게. 근계수라고 할게. 근계수. 편의상 기니까 근계수라고 부르겠습니다. 이게 머릿속에 확 있어야 돼.
여기까지 할 거고 이 공식은 다음 시간 올 때도 머릿속에 가져와야 돼. 자, 숙제는 118쪽에 스텝 2 끝까지 실력업 제하고 풀어오도록 합시다. RPM도 근기어서 앞에까지 풀어와. 잠깐만. 여기 개념 원리에서 근기에서 넘어가면 연습하는 것 좀 있거든. 위에 2개 목표. 네.